어떻게 됐든지 압구정동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이고요. 앞으로도 최고의 부촌으로 거듭날 겁니다. 어떻게? 재건축을 통해서. 연예인보다 더 재밌는 부동산 전문가. 어려운 부동산을 쉽게 풀어주는 부동산 전문가. 김인방과 함께하는 부다방 TV. 드디어 압구정동에 왔습니다. 오늘같이 바람 부는 날에는 이렇게 압구정동에 와야 되죠. 바람 부는 날에는 압구정동에 간다. 옛날 그 뭐지? 유황가? 그 시인이 적은 시인데 그걸 영화로 만들었어요. 바람 부는 날에 압구정에 간다. 제가 그 영화를 봤잖아. 92년도인가? 누가 나온 줄 아세요? 가수 엄정화 씨가 그때 나왔습니다. 그때는 가수 아니었나? 보고 제가 뿅 가버려가지고, 엄정화 씨한테 뿅 가서 너무 예뻐가지고, 엄정화 씨 나중에 가수 되고 제가 콘서트도 한 2번 갔잖아. 그 주제곡이요, 눈동자라는 주제곡이야. 몰라요? 아주 오래전에 느껴왔던 나를 보는 눈동자. 별로야? 죄송합니다. 이 노래가 가수 신해철 씨가 만든 명곡이에요. 제가 이상하게 불러서 그렇지 엄정화 씨가 부르면 굉장히 섹시한데 내가 부르니까 좀 이상하네. 예. 그래서 너무 팬이 돼가지고 그래서 바람만 불면 이게 압구정 생각이 나는데 제가 영화를 한 2번 본 것 같은데요. 왜 바람 부는 날 압구정에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영화를 2번 봐도 엄정화 씨만 생각이 나고 압구정에 왜 가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부촌 압구정 바로 부촌이죠. 대한민국 최고, 강남의 최고 부촌인데요. 입지가 풍수지리적으로 최고의 명당 자리에 해당이 됩니다. 압구정동은 이게 물이 들어오는 방궁수 자리가 있고요, 물이 들어오지 않는 금성수 자리가 있는데 압구정동은 풍수지리적으로 명당 금성수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조선시대 때 세조의 그 책사죠. 한명회가 압구정에 정자를 만들었잖아. 야, 그래서 그때는 이런 게 없었지. 산과 강과 한강을 끼고 산이 있고 너무 좋은 곳이잖아. 정자를 만들어서 타전에 막걸리 한잔 하면서 유유자적 나중에 세월을 그렇게 보냈겠죠. 지금은 이렇게 아파트촌이 됐잖아. 땅에 누워있는, 지하의 땅속에 있는 한명회가 지금 아파트를 보면 아마 좀 가슴이 답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됐든지 압구정동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이고요. 앞으로도 최고의 부촌으로 거듭날 겁니다. 어떻게?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서울시에서 35층 층고 규제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졌고요. 서울시와 국토부, 정부가 용적률 완화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면 아마 압구정은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 아마 제 생각에는 새 아파트가 된다면 평당 3.3제곱미터당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압구정동 지구 단위 계획을 보면은요, 예전에 1에서 6지구로 나눠서 이렇게 개발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시장이 바뀌면서 무산이 되고 해서 계속 미끄러지다가 이번에 또 다시 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압구정동에는 현대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들도 많은데요. 현대가 1에서 14단지, 한양이 아마 1에서 8단지, 미성이 1, 2단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단지들을 한 번에 다 재건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1에서 6지구로 나눠서 했는데 또 앞으로 어떻게 또 나눠서 개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시간이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겠지만 개발만 된다면 최고의 부촌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실합니다. 압구정동만 보면은요,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좀 잘 살았거든. 지방에서 굉장히 돈이 많았는데 그때 이렇게 압구정동에 땅을 좀 사든가 아파트를 좀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한테까지 안 왔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압구정동에 왔는데요, 이 압구정 진짜 너무 탐나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갖고 싶은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있다가요, 현대백화점도 한번 보고요,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러 가시죠. 압구정 아파트, 압구정 현대 아파트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야, 진짜 잘 지었네요. 이게 지은 지가 40년이 됐거든요. 40년이 넘었음에도 이렇게 튼튼하게 잘 지었어. 지금 또 이 정도면 굉장히 상태가 좋고요. 야, 이거 재건축이 된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생각만 해도 굉장히 가슴이 저는 설레입니다. 자, 여기는 압구정 현대 2단지입니다. 굉장히 고즈넉하고요, 너무 조용하고 멋진 아파트입니다. 이런 아파트가 몇십억이라니 진짜 너무 비싸죠.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요, 오래됐지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용적률이 낮아서 내재 가치가 높고요, 재건축 기대감
미래 가치가 높고 입지가 너무 좋죠. 현재 가치가 높고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서 탄력적이기 때문에 시장 가치까지 높습니다. 이만한 아파트 없어요. 진짜 대한민국에. 물론 비싸다는 게 문제지.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지면 우리 같이 한번 투자 사냥에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압구정 현대아파트 투자 1순위입니다. 자, 여기는 그 유명한 압구정 현대아파트입니다. 명품 백화점인데요. 보이시나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멋있죠? 꼭 그리스 신전 같은 느낌이 드는 압구정 현대아파트입니다. 피곤한데 촬영 그만두고 그냥 쇼핑이나 하러 갈까요? 아이 쇼핑? 자, 여기는 압구정 현대백화점 샤넬도 보이네요. 야, 명품이죠. 우리 샤넬 아이 쇼핑이나 하러 가자니까 진짜. 네. 길 건너편에는 상가들이 있고요. 그 유명한 성형외과들 라인이 바로 압구정 현대백화점 뒤편에 있습니다. 우리 딸도 상수 수술한 성형외과가 이 근처입니다. 자, 압구정에 다녀왔습니다. 야, 진짜 피곤하네. 현장 한번 갔다 오면 정말 피곤한 것 같아요. 자, 압구정 다녀왔고요. 자, 35층 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압구정까지 가서 현대백화점도 보고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보고 압구정 구경 잘 하다 왔습니다. 자, 35층 룰 이제 정리를 좀 하게 하면은요, 그쵸? 35층밖에 못 짓게 2030 도시기본계획에 있던 내용을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이제 폐지를 하게 되면서 좀 더 플렉서블하게 스카이라인 아름답게 뭐 성냥갑 두부 같은 아파트 그러니까 두부 같은 아파트가 그러니까 된장 한마디로 보면 된장찌개에 들어있는 두부가 이제 레스토랑에 있는 프랑스 레스토랑에 있는 고급 두부 요리로 변신하는 거지. 그렇게 스카이라인을 멋있게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자, 이게 좀 뭐 장점과 단점이 있죠. 높게 짓게 된다면 그 과밀화, 난개발, 특정 지역에만 너무 조망권을 다 가지고 가게 되고 다수의 공공의 다른 시민들은 또 조망 한강이라든지 이게 또 시선 이게 가리게 되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 반면에 또 아름다운 한강변에 스카이라인을 또 고층 아파트 숲 멋있는 스카이라인을 만들 수도 있는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앞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층으로 짓는 게 필요한 아파트라면 이왕이면 용적률도 올려줘 가지고 주택수를 늘려서 청년주택이나 이렇게 좀 가미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기부 체납을 받아서 다른 지역이라도 더 많은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짓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관이 좀 보호가 필요하다. 이걸 높게 짓게 되면 남산이라든지 너무 많이 가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지역들은 50층이 아니라 좀 더 낮출 수 있는 그렇게 건축심의를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자, 고층으로 랜드마크를 짓게 되면, 그렇죠? 물론 용적률을 안 올려주게 되면 주택수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뭐 크게 우려는 없다라고 하지만 높게 짓게 되면 랜드마크가 되면서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주변 아파트에 이렇게 연쇄작용이 돼서 주변 아파트 집값을 자기가 할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우려도 있는데 또 그렇죠. 규제가 층수 규제만 있는 게 아니거든. 초과 이관수도 있고요. 앞서서 초기 단계는 안전진단 강화도 있고요. 조합원 지유형도 금지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층수 규제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집값이 막 급등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진행 속도도 층수 규제 하나 없어졌다고 빨리 되진 않아. 하지만 여러 가지 규제 중에서 한 개가 없어졌고요. 뭐 서울시에서 신통 기획이라고 해서 기간을 단축시키는 뭐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모르죠.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또 용적률도 또 올려준다라고 하고 초과 이관수도 낮춰준다라고 하면 공급은 늘어나겠지만 또 투기 수요를 자극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칼이에요. 양날의 칼인데 일단은 지켜보자고요. 지금 층수 규제 뭐 풀어줬다라고 해서 바로 투기가 막 생기는 건 아니고 아직은 다른 규제들도 많이 남아 있고요. 차분하게 층수 규제, 뭐 신통 기획 다 연관돼서 용적률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어우러져서 보다 아름답고 효율적인 서울의 아파트로 탄생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안 되셨더라도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셔서 자, 부동산 때문에 답답하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 네이버 카페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요. 그 중에서 뽑아서 이렇게 방송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는 것만 물어보세요. 파라 여기까지입니다.